원래 에콜라이트는 제가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만큼 다른 드라마와 다르게 2주에 한 번씩은 리뷰하려고 했는데 지난 리뷰에 대한 열띤 반응과 3화를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엔 다크사이드의 유혹을 물리치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 전에 먼저 1, 2화의 리뷰에서 부족했던 걸 보충하고 시작할 거라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니 주의하세요. 지난 리뷰에서 제가 혹평했던 도입부에 대해 몇 분께서 에콜라이트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 존재했던 제다이는 우리가 아는 영화 속 제다이와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캐논이나 레전드에 나오는 정사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어도 저 역시 그런 가능성에는 동의합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당시 제다이의 윤리와 계율 등이 왜 어떻게 달랐는지를 담은 세계관부터 미리 전달해서 기존의 관객과 시청자를 설득하고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의 에콜라이트는 냅다 본론으로 들어가다시피 하고 대충 몇 마디의 대사로 떼어버리다 못해 인다라를 등장하자마자 죽여버리는 파격적인 행보까지 보여주니 의문과 반감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했어도 인다라가 메이의 저 수준 낮은 실력에 당한다는 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으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보자마자 아니 지가 간디야 뭐야 같은 실소를 자아내는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자면 에콜라이트는 제가 7인의 부활을 리뷰하면서 지적했던 막장 드라마의 패단을 고스란히 닮았습니다. 김순옥 작가의 이 막장 드라마는 오로지 빠른 전개에 목숨을 건 대가로 매번 개연성과 인과관계를 얼버무립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추진력으로 빠른 전개 속에 갖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넣어 시청자의 이목을 잡아두려고 하는데 제가 본 에콜라이트의 1, 2화가 정확히 그랬던 바람에 다소 감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공개 전에 알려졌던 줄거리를 보면 필시 이정재 씨가 연기한 소리, 미스터리한 사건을 추적하는 수사물 형태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이 드라마에는 미스터리에 필요한 끈적끈적하고 아슬아슬한 긴장은 온데간데 없는 사이에 두 명의 제다이를 반길 새도 없이 냅다 죽여버리고 더 커다란 야심을 가진 흑막이 나타나며 긴 시간 동안 떨어졌던 쌍둥이의 재회와 대립까지 연신투척합니다. 이 모든 걸 한화에 길어야 40분 안팎인 드라마의 1, 2화에 다 풀어버려 시원시원한 전개가 이뤄진 건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막장 드라마와 다를 게 없는 문제를 여지없이 노출한 것도 부정하긴 어렵죠. A Jedi doesn't pull her weapon unless prepared to kill. 사실 제가 1, 2화의 리뷰에서 지적했던 것 중 일부는 사소하다면 사소한 거라 다른 분들께는 감상에 전혀 지장이 안 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정작 중요한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해치면서 빠른 전개에 목숨을 건 듯한 각본과 연출이 거슬려서 더 혹평했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개인적으로는 제 주장의 대표적인 예로 1, 2화의 결말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으나 에콜라이트의 1, 2화는 갑작스레 끝난다는 인상을 연이어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의 맥락 따윈 쌍무시한 채 단지 시청자의 이목만 끌면 그만이라는 듯이 뜬금없는 장면으로 전환해 끝내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른 분들에 비해 나름 재밌게 본 편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의아하게 했던 오비안 케노비와 아소카는 이런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대개의 드라마는 결말에 클리프행어라고 해서 다음 화를 기다리게 만드는 작법을 쓰고 이 두 편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에콜라이트처럼 냉큼 흐름을 단절하고 마치 쿠키 영상 같은 결말로 장식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 두 편의 드라마 모두 1, 2화를 볼 때 에콜라이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뭐 이 또한 개인 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는 거라 어디까지나 저는 그랬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 걱정과는 정반대로 에콜라이트가 스타워즈를 거의 또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에겐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어 보인다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1, 2화의 리뷰에서 차라리 이정재 씨가 안 나왔더라면 좋았겠다고 했던 건 순전히 제 노파심 때문입니다. 공개 전엔 이정재 씨를 등에 업고 조금이나마 붐이 일길 기대했으나 정작 보고 난 후엔 행여라도 가뜩이나 국내에서 좋지 못한 인기가 더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앞섰던 거죠. 다행히 꽤 재밌게 보신 분들께서도 많으신 것 같아 안심하면서도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스타워즈가 생소하셨던 분들이나 아주 잘 꿰고 계신 분들께는 저처럼 스타워즈를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 지적하는 게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도입부에서 인다라가 보여준 제다이의 이상한 양태 같은 건 굳이 딴지를 걸 정도로 대수로운 게 아니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테니 1, 2화의 리뷰에 대한 보충은 이만 마무리하고 3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당황스럽게도 에콜라이트 3화는 저를 양가 감정으로 몰았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3화를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본다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까지 지적했던 문제가 여기에는 없거든요. 공을 들여 여러 캐릭터를 소개하고 쌍둥이면서도 서로 닮지 않은 메이와 오샤의 차이도 전달하며 마녀라는 다소 이질적일 수도 있는 존재도 시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물론 스타워즈 세계관의 마녀는 저처럼 캐논이나 레전드를 잘 모르더라도 아소카를 봤다면 이미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도 마녀가 녹아들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했다는 것에서 지난 1, 2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3화는 하나의 이야기가 일관적으로 흘러가서 마침내 미스터리라는 걸 씹는 것에도 성공합니다. 1화가 시작하자마자 제다이는 무장하지 않은 자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희한한 발언과 함께 단 7분 내에 인다라를 죽여버려서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이 죽음을 필두로 막장 드라마처럼 사건과 충격의 연속을 선사해 시청자의 이목을 얄팍하게 사로잡으려 했던 것과는 천양지차죠. 왜 진작에 이러지 않았던 걸까요? 사견일 뿐이지만 전 차라리 이 에피소드가 1화였다면 속도와 충격 요법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모든 걸 희생한 지금의 1화보단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조금만 추격해서 분량을 확보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시기에 제다이가 가졌던 윤리와 계율 등을 추가한 후 1화를 마무리하고 지금의 1화를 2화로 붙였더라면 반감이나 의문이 훨씬 덜했을 겁니다. 아울러 무슨 폭주기관차처럼 맹렬한 속도로 앞만 보고 달려나갈 필요도 없어지니 긴장을 유지해도 한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3화를 마냥 호평할 수 없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본다면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했던 제 바람과 달리 3화는 너무 당연하게도 1, 2화에서 이어진다는 것부터가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3화의 분량 중 상당수는 이미 1, 2화에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구구절절 들었던 사연이거나 그런 대사 중 일부를 통해 짐작하고도 남았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각본과 연출이 빠른 전개에 몰두하는 탓에 도통 흥미가 생길 틈조차 없었을 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게 갈등의 씨앗이 된 건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마당에 구태여 한화의 전체를 할애해서 중원부원을 시청각적으로 구현할 가치까진 없었죠. 그 와중에 또 진짜 궁금한 건 여전히 보여주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니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1, 2화에서는 거칠 것 없이 죄다 외면하고 내달리던 드라마가 3화에서 갑자기 느려터진 군뱅이의 속도로 뚝 떨어져 버리면 도대체 이 양극단의 시청자가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럴 바엔 1, 3화의 각본을 뜯어 고쳐서 재배치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claim to use it. But we know the thread is not a power you wield.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조차도 3화의 각본을 기술적으로는 칭찬하더라도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나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고 시체의 어디를 봐도 화재로 인한 죽음이란 흔적이 없습니다. 톨빈의 경우는 따은 머리카락을 보면 이 당시 파다완이었으나 불과 6년 만에 마스터가 되어 10년 동안 무건 수행에 들어갔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르고 분명 인다라가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했을 때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순순히 응하더니 뒤에선 쌍둥이에게 거짓말을 해서 테스트에 떨어지라고 합니다. 제다이의 능력 중 하나가 뭔지 모를 리 만무한 사람이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는 건 결국 작가가 개연성을 버리고 판을 깔기 위해 필요 조건을 택했다는 것의 방증이죠. 설상가상 쌍둥이가 아나킨과 비슷한 탄생 배경을 가졌다는 암시도 논란을 일으키기에 딱입니다. 한때 아나킨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두고 나왔던 여러 가설 중에 포스로 잉태했다는 것과 연결하려는 의도인 건지 쌍둥이도 포스로 얻은 듯한 뉘앙스가 깔리는데 만에 하나라도 선택받은 자라는 아나킨 고유의 영역까지 건드리게 되면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좀 전에 들으신 대사로도 알 수 있듯이 에콜라이트는 재차 제다이를 부정적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빌어먹을 제작진들은 많은 분들에게 스타워즈 그 자체인 제다이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중인데 말이 좋아 인간적인 묘사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비교해도 심할 정도로 거듭해서 제다이의 실패 또는 제다이라는 존재 자체의 오류를 집요하게 물거늘어집니다. 특히 에콜라이트는 정치적으로 읽을 수 있는 알레고리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반감도 거센 혹평을 받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재 씨가 연기한 소울은 다른 분들과 똑같이 처음 봤을 때부터 에피소드 1에서 리암 니슨이 연기했던 콰이곤 진이 떠올랐습니다. 흡사 콰이곤의 선조가 아닐까 하는 억측을 하게 될 정도로 진중하고 온화한 성품의 제다이 마스터를 준수하게 연기하고 있어서 정말 대견합니다. 이정재 씨만큼이나 저도 제 평생 한국인 제다이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당연히 응원합니다. 게다가 이런 캐릭터가 왜 메이의 표적 중 하나가 됐는지
브랜도커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한편 저 사람 좋아 보이는 소울마저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면 그 여파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정재 씨가 에콜라이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를 맡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디 제다이들이 마녀가 이끄는 교단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고자 브랜도커에서 학살을 저질렀다는 단순한 설정은 아니길 바라며 현재까지의 점수를 5점으로 유지합니다. 더 낮게 줄 수도 있었고 더 높게 줄 수도 있었지만 양가 감정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저 나름대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